아놀드 슈와제네거는 1947년 태어난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인이다. 다들 잘 알다시피 은퇴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몸을 보여줬다고 평가받는 보디빌더다. 영화배우 겸 정치인이기도 한데 1970년대는 지금처럼 보디빌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시기인데 생소한 이 보디빌딩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중화시킨 인물이다. 경제학으로 치면 아담 스미스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아놀드는 큰 무대를 경험하기 위해 7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아놀드의 성씨인 슈워제네거를 어색하게 느낀 미국인들은 그를 풀네임으로 부르지 않고 아놀드 스트롱이라는 별명을 썼다. 지금은 워낙 유명해졌기에 슈워츠네거 정도로 발음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슈바제네거, 슈왈츠제네거, 슈알제네거, 슈알즈네거, 슈바제네거 등으로 불렸고 90년대에 어떤 한국 잡지에는 슈바젠거라고 표기되기도 했다. 물론 성까지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말하거나 쓰기가 애초에 불편해서 아놀드 자체가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뜻하기도 한다. 구글에서 아놀드를 검색하면 슈워제네거의 사진과 연관 검색어가 쏟아져 나올 정도이니 말이다. 아놀드의 활동은 크게 4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6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보디빌더로 왕성하게 활동했고 80년대부터 영화배우로 활동했으며 2000년대부터는 정치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커리어에 정점을 찍었고 은퇴 후에는 간간히 영화배우 생활을 하고 있다. 헬마드 구독자들의 관심사는 오직 근성장과 운동이니만큼 오늘은 아놀드 슈와제네거의 보디빌딩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아놀드는 15살 때부터 트레이닝을 시작했고 매일 5시간 이상을 유산소 훈련을 포함한 웨이트 트레이닝에 투자했다고 한다. 어릴 적에는 레그파크 같은 당대 보디빌더를 우상으로 여기면서 언젠가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고 한다. 그러다가 징병제를 시행하던 오스트리아군에 만 18세의 나이로 입대하게 되는데 이때의 스토리가 참으로 놀랍다. 훈련소 시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운동장을 돌며 유산소 훈련을 하고 보이는 의자는 모두 딥스바로 활용하지를 않나 매달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풀업을 했다고 한다. 자대 배치 후 밖에서는 주니어 미스터 유럽 선발대회가 열렸는데 어떻게든 반드시 대회에 나가겠다는 생각밖에 없던 아놀드는 타령을 하고 대회에 출전한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무려 우승을 차지한다. 그렇게 우승을 거두고 부대로 돌아온 아놀드는 그제서야 위기감을 느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정문으로 들어갔고 영창 신세를 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아놀드가 타령 후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사실에 장교들이 감명을 받고 아놀드가 군생활 동안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아놀드는 조리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매일같이 스테이크와 달걀 등으로 단백질 보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바벨과 덤벨 등 운동기구들을 지원받아 장비들을 장갑차에 싣고 다니며 트레이닝을 하는 등 편안하게 군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진인사 대천명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역시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1년의 복무기간 후 제대한 아놀드는 미스터 유니버스 등 대회에 참가하며 본격적으로 보디빌딩에 뛰어든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트레이너와 보디빌더들도 그를 돕기 시작하는데 이때 어린 시절의 우상이었던 레그파커와도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66년 아놀드는 20세라는 나이로 미스터 유니버스를 최연소 우승하며 마침내 보디빌딩계의 이름을 알리게 된다. 1968년 아놀드는 드디어 화려한 커리어가 시작될 미국 캘리포니아로 건너가고 이후 더킹, 즉 보디빌딩의 왕이라 불리며 정상급 대회를 휩쓸기 시작한다. 미스터 유니버스 프로를 3차례나 휩쓴 뒤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보디빌딩 최정상 무대 미스터 올림피아에 입성, 총 7차례나 대회를 제패한다. 이 올림피아 기록은 이후 리 헤이니와 로니 콜먼이 각각 8회 우승하기 전까지 가장 많은 타이틀 기록이었다. 참고로 아놀드는 원래 1974년 미스터 올림피아 우승 후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75년 대회를 한 차례 더 우승한 뒤 수상 소감과 함께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5년 뒤인 1980년 문득 자신의 몸 상태가 마음에 들어 또 한 번 대회에 나가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자 주변에 자신의 참가 결정을 비밀로 한 채 불과 8주의 준비 기간을 갖고 참가하여 또다시 우승을 거뒀다. 아놀드의 강점은 바로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육체미와 그런 거대한 근육이 이루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균형미다. 우리가 잘 아는 로니 콜먼도 대선배에 대한 존경의 의미이기도 했겠지만 아놀드의 가슴 근육 수준을 언급하며 보디빌딩 역사상 최고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던 언급을 했을 정도이다. 굳이 약점을 꼽자면 바로 상대적으로 가느다란 다리인데 본인 말로는 무슨 짓을 해도 도저히 다리만큼은 키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아놀드의 트레이닝 철학은 터미네이터처럼 무지막지해서 죽을 것 같이 힘들면 더 죽을 것 같이 이악 물고 하라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 그의 트레이닝은 상당히 지능적이었는데 효율적인 근육 양성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의 체계 정리는 물론 오늘날에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피라미드 훈련 등 운동법들을 고안해내기도 했다. 그의 이름을 딴 아놀드 클래식이라는 보디빌딩 대회도 존재하는데 오늘날 미스터 올림피아에 이어 보디빌딩계에서 가장 명성 있는 대회다. 한국에서도 보디빌더로서 인기가 매우 좋았으며 9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 그의 포스터가 붙어있지 않은 헬스클럽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심지어 그가 직접 고안해낸 아놀드 프레스라는 운동법도 있다. 기존의 덤벨 숄더 프레스를 개량한 것으로 덤벨을 올리고 내릴 때 손목을 회전시켜 삼각근을 짜내듯이 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해보면 자극이 장난이 아니다. 사실 아놀드도 약물에선 자유롭지는 않다. 본인이 직접 약물 복용에 대해 시인했던 것인데
물론 그가 현역으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금지 약물이 아니긴 했다. 또 본인도 지속적으로 약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없다고 밝혀왔으며 약물 때문에 그가 일찍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의사를 고소해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가 애호가로 담배 꼴초이다. 사실 옛날에는 대마초도 피웠다. 75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위로 입상한 뒤 승리를 만끽하면서 다른 보디빌더 동료들과 함께 파티를 하면서 대놓고 피운 것이다. 이에 대해 아놀드는 대마초가 맞다면서 부인하지 않았다. 할 거 다 하고 이룰 거 다 이룬 아놀드 슈워제네거. 남자들이라면 모범이자 로망이 되는 삶이 아닌가 싶다. 내일 아침 당장 헬스장에 가서 덤벨과 바벨을 들어야겠다.